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국내 증시 오늘 반등이 상당히 의미 있고 기분 좋은 반등이네요. 미국 주식시장은 3일 연속 하락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 전에 보면 올랐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좀 밀리는 전강후약의 모습들이라 힘이 약한데요. 국내 증시는 오늘 상대적으로 차별화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1% 넘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쭉쭉 위로 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반등의 강도보다는 이 반등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결국은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상승장, 반등장은 뭐 여러 섹터가 있겠지만 여러 단어들을 모아보면 오늘도 자동차, 뭐 여행, 섬유, 의료 기본적으로 위드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재개됐을 때 어떤 쪽이 가느냐 위드 코로나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들 체크하면서 종목 이야기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감 10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도합해서 올라가는 종목 개수가 2,000개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에서는 여전히 종목에 대한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동안의 부침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보상받아야 될 게 더 많은 느낌입니다. 종목에 대한 집중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수익 펀치 시간. 오늘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종목 알려주실 텐데 추격주와 눌림주 열어보겠습니다. 추격주는 지분인수로 4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IL 사이언스 얘기해 주신다고 하고요. 눌림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방산수주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 생소한 종목이고 또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는 종목 같아요. 일단 생소한 종목부터 가보죠. IL 사이언스. LED 관련한 업체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차트 보니까 뭐 급등은 아니었습니다만 올해 뚜렷한 굴욕이 없었더라고요. 나름 꾸준했던 종목이네요. 네, 오늘 추격주로 IL 사이언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IL 사이언스는 2019년에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을 넘어온 회사거든요. LED 실리콘 렌즈라든지 스마트 조명을 제조 판매하는 광학 솔루션 업체예요. 작년에는 현대모비스에게 자동차 멀티빔 헤드램프용 실리콘 렌즈 부품 공급을 위한 협력사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차, 미래차에 대한 전장용 부품 시장으로 사업적인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멀티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환경에서 필수적인 이 전조등 시스템인데 자동차의 주행 상황에 맞춰서 자동으로 빛의 강도와 방향을 조절을 하면서 최적의 시야 확보를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간에 운전하거나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운전할 때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주변 환경에 맞춰서 자동으로 차량 스스로가 전방 시야를 밝게 해주고 자동차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에 현대모비스의 협력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본격적인 제품 공급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차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 미래차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6일에 자율주행 인프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아이트로닉스 지분을 56% 인수를 했습니다. 아이트로닉스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서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중 하이패스 차로 제어 시스템 분야의 MS 1위 회사거든요.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려면 차량과 차량 간 그리고 도로교통 상황, 주변의 도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필수적인데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주요 도로에 이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한 만큼 한국도로공사 기술개발 정책에 있어서 선두주자인 아이트로닉스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아이트로닉스의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 상승 기대감이 빠르게 이뤄질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기존 건설사민 정부양으로 LED 조명 솔루션 사업과 LED 두피 케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고성장하는 미래차 시장 진출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는 측면에서 높은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6,000원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250원입니다. IL 사이언스의 투자 키워드는 LED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목표가 6,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어서 눌림주로 골라주신 종목인데요. 일단 누리호의 이 발사일이 잡혔죠. 21로 확정이 되면서 한국항공우주, 현대중공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고르신 이유는요? 일단은 이번 달 21일에 말씀하셨지만 전라남도 고흥 나로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으로 좀 되어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1단과 2단에 사용되는 75톤급 엔진 5기와 3단에 사용되는 7톤급 엔진 1기까지 포함해서 총 6개 엔진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75톤급 엔진 개발 생산은 이번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된다고 했을 때 세계에서 7번째로 기술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그동안 한국 우주 기술이 계속 기술 개발은 진행해 왔지만 발사체 관련 기술이 국산화에 성공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매번 해외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에서 만든 발사체를 가져다가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여러모로 해외에 종속되어 왔던 기술을 누리호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우주 기술 개발에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1월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위성 시스템 생산업체인 세트레가이를 전격 인수했는데요. 이로써 하나그룹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우주 산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룹 내 우주 산업을 총괄하기 위해 스페이스 허브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김승현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하나 솔루션 사장이 스페이스허브의 초대 팀장으로 그 역할을 맡기기도 했으니까요. 이번 누리호 발사는 우주 산업의 진심인 하나그룹에서 올해 가장 많은 공을 들인 이벤트이기도 하고 누리호에 들어가는 엔진을 직접 제작하는 등 향후에 저궤도 위상 발사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우주 산업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에서도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노르웨이, 핀란드 등 기존의 K9을 수출했던 수출국에서 추가 물량 계약을 앞둔 상황이고 호주와의 계약도 임박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 계약은 당연히 내수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추가 수주 또는 신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도 이후에 중장기 수익성을 올려줄 이벤트라고 여겨봐도 좋을 듯하고요. 워낙 상반기에 실적이 좋아서 하반기 실적을 조금 슬로우해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번 21일 누리호 발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종목과 섹터이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목표가는 지난 8월 고점이 56,000원을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7,0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위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AS 하나만 짧게 갈게요.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동진세미캠입니다. 9월 29일에 추격주로 말씀을 주셨고 그때 당시 목표 주가 36,000원 제시하셨었는데 그 다다음 날에 이 고가 기준으로 41,000원 부근까지 갔었거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30%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동이 조금 있었었기 때문에 AS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고 다다음날 상한가 근처까지 좀 가면서 좀 변동성을 좀 심하게 좀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그날 좀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부분들이 있는데 가짜 뉴스를 떠나서 동진세미캠의 투자 포인트는 전혀 변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토레지스트,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국내에서는 동진세미캠이 가장 앞서서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조만간 4분기를 지나서 내년 초에는 국내 반도체 회사로의 그런 물량 납품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서 EUV용 포토레지스트 매출이 본격화된다는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쪽이죠.
동진 세미캠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도 투자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고 유럽의 노스볼트 향으로 10년 동안 음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노스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매출을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투자 수혜를 동지세미캠이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는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매수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면서 좀 상황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확인을 해주셨고요. 혹시 방송 보고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추가 전략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익펀치 유연타증권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